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새 아파트 좋아하시죠? 나는 새 아파트가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안에서도 새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7명만 새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93%는 새 아파트가 아닌 구축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된 아파트 또는 빌라, 원룸, 다세대 주택 이런 데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 93%도 나도 돈 벌어서 새 아파트 가야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 아파트는 너무 비쌀 거야. 10억, 13억, 15억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새 아파트는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싸고 좋은 새 아파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이 아파트를 홍보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서울에 열심히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매물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예로 지금 첨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100번도 넘게 말하지만 네이버 지도를 잘 활용하면 부동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펼쳐 놓고요. 일단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강남이죠. 위에는 용산, 오른쪽은 성동구, 그리고 이쪽은 마포 공덕,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 여기는 영등포 당산. 이렇게 주변이 다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신림. 아직은 서울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고 알려진 신림의 새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신림의 까치산 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관악파크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한번 로드뷰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이렇게 관악파크 푸르지오 하고 정문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고 이쁘게 생겼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요. 요새 아파트들은 다 지하로 차가 다니죠. 이것은 소방도로 또는 이삿짐 센터 차량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뚝 솟아있고 남향으로 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네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망이 끝내주죠. 저 아래쪽이 관악산, 삼성산,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보입니다. 샤로스길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시는 주민분도 한 분 계시네요. 여기서 봐도 이런데 1층에서 봐도 이런데 위에 보시면은 저기 19층, 17층, 15층 이런 데서 보면 전망이 훨씬 더 좋겠죠. 서울 아래를 다 내려다보면서 까치산 공원이 뒤에 있고 관악산 풍경을 사시사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뷰를 활용하면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얼마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네이버 매매가를 눌러봅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렬을 해보고요. 25평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 6억 500. 근데 1층이니까 조금 비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싼 매물인 6억 5천이네요. 근데 20층 중에 19층. 그럼 전망이 매우 좋겠죠. 19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엄청 좋아 보일 겁니다. 관악산이 되게 푸르르겠죠. 물론 1층도 아까 보다시피 지대가 높아서
잘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1층은 좀 그렇다 싶으신 분은 뭐 19층 6억 5천, 서울의 새 아파트가 6억 5천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23.8평이니까 24평 정도 되겠네요. 24평 아파트고요. 평당가는 2,720만원, 6억 5천이고 최근에 얼마에 실거래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15층이 6억 4,500에 팔렸고요. 8층이 6억 2,500. 그런데 18년 9월이니까 한 1년 전에 이 가격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팔렸던 가격 그대로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들이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급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파트인 거죠. 자, 전세는 얼마나 되나 볼게요. 전세는 지금 33평이 4억 8천, 25평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인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전세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눌러보면 되죠. 실거래가를 눌러보니까 3억 8천, 4억 1천, 4억 3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대략 뭐 융자가 없을 때 기준으로는 4억 1천에서 4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 거죠. 그럼 아까 6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뭐 4억 2천만 원 정도 전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본 2억 3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또 네이버 지도로 가서요.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별로 없는데 이 신축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20년 2월에 입주 예정인 롯데캐슬 골든포레라는 아파트가 관악파크 푸르지오로부터 1km 떨어져 있고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지우고 롯데캐슬 골든포레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가격이 얼마인지 볼게요. 아까 그것도 25평, 24평 뭐 이랬죠? 이것도 그걸 봐야겠죠. 24평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9억 5천 하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km 거리에 떨어진 관악파크 푸르지오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또 신축 아파트 하나 더 있는데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 분양권 상태죠. 이것도 제가 주변 지인한테 추천을 많이 했어요. 5억 8천일 때 사라, 서울의 새 아파트가 5억 8천이면 정말 싸다 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 지인분이 집까지 보러 가놓고 결국은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도권에 샀어요. 5억 4천만 원 주고 더 넓은 아파트를.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25평 제일 작은 게 7억 5천입니다. 제가 11월, 12월쯤에 많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때보다 뭐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죠. 그것도 저층이, 그때는 고층이 5억 8천이었는데 지금 고층은 더 달라고 하겠죠.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이편한 세상도 7억 5천, 그리고 위에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뭐 9억 5천 하는데 중간에 끼인 관악파크 푸르지오는 상대적으로 아직 싼 6억 5천입니다. 주변 시세만 봐도 가격이 아직 저렴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이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있습니다. 역까지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은데요. 제가 자주 보는 도보로 역까지 한번 볼게요. 낙성대역까지 도보로 대략 13분 정도 걸리네요. 뭐 850m. 걸어갈 수는 있지만 날이 좋은 날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뭐 춥거나 덥거나 비 오거나 하면은 여간 걸어가기 좀 까다로운 그런 거리긴 하죠. 그런데 다른 주변의 시세 아파트들보다 아까 롯데캐슬 골든포레보다는 얼마 썼어요? 뭐 한 대략 3억, 2억 5천에서 3억.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이편한 세상보다는 1억. 그것도 거긴 저층이었으니까 고층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한 1억 5천 정도 더 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싼 이득을 취하고 차라리 차를 한 대 더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뭐 남편 원래 차 한 대 정도 있으니까 보통 가정에 뭐 차가 한 대라면 남편분 차 한 대 유지하시고 그리고 뭐 한 3, 4천만 원짜리 아내분 차를 한 대 사서 차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도보 역세권이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꼭 9억씩 주고 25평 아파트를 뭐 아니 또 8억씩 주고 역세권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6억대를 주고 차를 좋은 거 본인이 타고 싶은 거 한 대 더 사서 그걸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9억짜리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요? 물론 10억, 12억, 13억 갈 수도 있어요. 그 오르는 탄력이 더 빠를까요? 6억짜리 아파트가 오르는 더 탄력이 빠를까요? 당연히 6억짜리 아파트가 더 오르는 가속도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만만하게 좀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뒤에 까치산 공원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관악산, 삼성산이 보이고요. 서울대가 전경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서울대 전경을 바라보면서 큰 아이가 아무래도 1 또는 2라도 득이 있겠죠. 없진 않겠죠. 물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저 정도 외관에 저 정도 신축 아파트가 6억대라는 거는 저는 아직은 싸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 구축 아파트들도 거의 5억씩 가까이 합니다. 5억, 5억 8천 막 이래요. 바로 옆에 있는 뭐 사당자이 그냥 관악파크 푸르지오 말고요. 관악파크 푸르지오는 제가 설명해 드린 곳이고 또 그 옆에 관악 푸르지오 그 뒤에 사당자이 이런 애들은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5억 8천 이래요. 5억 7천, 5억 6천. 그러면 차라리 한 7, 8천 더 주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올린 의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서울에 잘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열 몇 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잘 찾아보시고 심심할 때 네이버 지도도 많이 보시고 클릭도 많이 해보고 괜찮은 곳은 임장도 해보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여담을 더 붙인다면 요즘 디플레이션이다, 부동산 침체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IMF 때 폭락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폭락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폭락을 해서 쪽박차서 거지가 됐을까요? 지금 돌아보세요. 그때 가격이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었죠. 서브프라임 때도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그 가격에 산 사람은 지금 위너가 됐을 겁니다. 투자는 공포에 사는 거고요. 그런 공포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무리한 투자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대출을 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또는 집값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되면은 투자는 언제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레미안 팰리스 29억짜리를 투자하는 거는 무리겠죠. 위험하죠. 지금 상황에. 하지만 이렇게 관악파크 푸르지오 같이 6억대 정도는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와도 투자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다시 이 가격이 그때 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깨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저 말고 다른 영상을 또 많이 보시고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시고 본인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캐치해서 좀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태풍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